우리나라 진단키트 기업 중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찾자면 시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시젠이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진단키트 쪽에서 가장 대장주로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시젠이 향후 주가 20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시가총액 2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과연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진단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요즘 들어가지고 진단키트에 대한 인기가 옛날 같진 않았죠. 한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특히 또 시즌이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분위기가 좀 들썩거리는 부분인데요. 다 아시겠지만은 한번 짚고 갈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제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참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7월 8일 날 나온 리포트가 어제 나왔죠. 하나금융그룹에서 나온 내용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장기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기존의 목표치를 상향 조절해서 20만원까지 보자라고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 진단키트 쪽에 최근 뉴스를 살펴보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6월 11일 날 나온 자료입니다. 6월 11일 날 코로나 진단이 PCR이 줄고 항체 진단이 늘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PCR이라는 거는 분자 진단, 그리고 이제 항체 진단을 말 그대로 이제 항체 진단 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많이들 사용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수년 전에 질병이 돌았을 때, 뭐 메르스나 사스, 이때 이제 사용하던 이제 키트들이고, 여기 보면 유전자 증폭을 이용한 그런 키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이 기업, 이 시젠의 진단 키트가 바로 이 PCR 방식으로 진행되는 진단 키트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내용들을 보시면은, 여기는 6월 11일 날 나온 부분인데, 이게 참 날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진단키트 시장의 판도가 변화돼서 PCR은 DNA 증폭 장비가 필요한데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체 진단 쪽이 많이 늘어났다. 항체 진단 쪽은 아무래도 진단 장비 자체가 필요가 없고 10분에서 30분 안에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제 질병본부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부분 때문에 면역 진단 키트로는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6월 11일 날까지 나온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진단 키트 수출 단가 하락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6월 중순까지 6월 초 중순까지는 진단 키트 전반적인 수출 감소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어디냐면은 이제 중남미 쪽에서 유럽 쪽은 감소했지만 남미 쪽이 급등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수출 물량이 늘었다는 부분인데 저도 계속해서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도 직접 요 수출 물량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한국무역통계 정보 포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트 주소가 밴드 trass.or.kr로 접속을 하시면은 여기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무역 통계 그리고 수출입 통계 들어가서 잠정치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잠정치 조회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무료 조회 그리고 수출량을 우리가 보는 거니까 수출 그리고 이제 원 단위로 해놓고 품목 그리고 여기 이제 HS라고 이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젠이 해당되는 그 HS 코드라고 하는 이제 품목명이 있어요. 이 품목명의 번호가 뭐냐면은 382001020이라고 치면은 여기 이제 진단키트 쪽으로 설정이 돼가지고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물량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한 이 시젠과 비슷한 이 PCR을 이용한 진단키트의 수출량을 분석을 해보면은
1월달에서 2월달 늘었죠? 2월에서 3월 늘었죠? 그죠?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중량도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4월달에 맥시멈을 찍고, 그죠? 다 맥시멈을 쳤다가 5월 들어가지고 갑자기 줄었어요. 5월달에 수출 물량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수출 금액 대금 자체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금액으로 봤을 때 금액도 줄었고 중량 자체는 크게 변화는 없죠. 이 가격 하락에 비해서 중량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단가가 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물량 자체는 조금밖에 안 줄었는데 가격 자체는 왕창 줄었다. 가격의 하락폭이 물량의 축소된 폭보다는 더 2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단가가 많이 급락했구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6월 들어가지고 이게 6월 30일까지 데이터예요. 이게 다시 늘었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진단키트 수출량이 뭐 줄었다. 그게 이제 5월까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쓴 기사나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이제 7월 9일이죠. 7월 9일인데 내일 7월 10일이 되면은 7월 달에 첫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되게 중요한 날인데 이 그 수출입 통계의 잠정치는 10일 단위로 나오게 돼요. 10일 단위로. 그래서 11일이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10일까지의 통계를 11일 날 발표하게 되고 1일에서 20일까지의 누적 통계를 21일 날 공개를 하고 그리고 30일까지 된 거는 다음 달 1일 날에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7월 11일 날이 7월 달에 첫 데이터가 나오는 날이라서 그때 만약에 수출량을 보고서 우리는 지금 이 PCR 분야의 진단키트가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기사들이 나왔을 때 그때가 6월 중순이었죠.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잠정치를 보니까 확실히 6월 20일까지 장사를 했는데 보시면은 줄었죠. 반토막이 났어요. 대금도 반토막이 났고, 그죠? 물량 자체는 많이 줄지 않았는데 수출 대금 자체가 반토막이 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진단키트가 왕창 깨졌었어요. 관련 주가가. 그러니까 6월 달에 아까 안 좋은 뉴스도 나왔었고 그 시기가 맞물리거든요. 근데 6월 20일까지 이 금액된 달러를 보시면은 달러 단위죠 이게 4,200만이에요. 4,2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은 이제 전달 1,000억 원이었다가 이제 500억으로 줄은 거죠. 500억으로 줄었는데 제가 이제 월말에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월말이죠. 월말 단위로 보니까 물량이 2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량의 2배가 6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6월 말에 갑작스럽게 환자가 늘어난 곳이 어디냐를 보면은 앞으로 이 PCR 단위의 PCR 형태의 진단키트가 얼마나 더 팔려 나갈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보니까 가장 핫한 곳이 이제 브라질이 요즘에 안 좋은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죠. 여기 이제 전 세계 통계를 보시면은 색깔로 이제 진하게 나온 데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곳인데 보면 아시아에서는 지금 러시아와 인도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가장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여기 유럽 보시면은 이런 데 다 위험한 나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북미 쪽으로 가면은 미국이 확실히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남미 쪽으로 가면은 브라질이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 세계 상태를 보면은 미국이 어쨌든 부동의 1등이고 그 다음 브라질이 2등으로 치고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페루, 칠레 다 그 옆 나라들이잖아요. 페루, 칠레, 브라질, 남미 쪽이죠. 여기가 지금 새롭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분위기들이 많이 안 좋은 거는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브라질이라고만 쳐봐도 여기 보면은 브라질 대통령도 확진이 되었다.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동안 마스크를 안 쓰다 보니까 마스크 없이 거기다 수백 명 접촉했다. 본인이 이제 슈퍼 그 전파자가 돼가지고 막 퍼뜨리고 다닌 거죠.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브라질이 이런 상태가 되고 뭐 사망자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 이제 고발까지 당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레임덕까지 시작이 됐다. 뭐 그런 상황. 이제 그 부분이 시즌에 적용이 돼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간에 이 하락 구간을 통해 가지고 이때 6월달 초중순이 한참 이제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그 구간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수출량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이제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이제 통계 자료가 7월 11일 날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뭐 7월에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달보다 뭐 굉장히 큰 부분에 큰 물량의 어떤 수출이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가는 아마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실제 20만 원이라는 벽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즌이 20만 원을 간다고 하면 시총이 이제 5조 원을 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 순위로 봤을 때 코스닥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시총 16조 원으로 거의 부동의 1등 하고 있는 상태고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4.7조 원인데 얘네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현재 거래 비중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에서 사실상 시즌이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시총 상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위상이 많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시즌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들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실제 통계 자료가 나오는 그 순간순간마다가 주가 상승 하락의 변곡점이 나와요. 보시면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여기도 이제 3월 달에도 보면은 어쨌든 3월 11일 날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전부터 분위기들이 좋으니까 쭉쭉쭉 갑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 나오고 나서 좀 빠졌다가 21일 날에 데이터가 나오죠. 21일 날 이때는 이제 20일 날 주말에 나오고 쉬었다가 떠버리고 또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다음 날 1일 통계가 나오는 날이 항상 변곡점이에요. 그 전에 움직이다가 바닥을 만들고 여기 이제 10일 날 데이터 나오고 그 다음 빠졌다가 20일 날 데이터 나오기 21일 날 나오니까 그때 떴다가 또 조용하다가 1일 날 이때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는 연휴였으니까 하락 나오고 그 다음 11일 날 딱 나오고 나서 급등 나오고 21일 날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통계 나오기 전에 급등이 나온다면 통계 발표 후에 하락하고 그 전에 움직임이 없었다면 발표 후에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모습들이 있어요. 6월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좀 안 좋은 흐름들이 있었으니까 빠지고 그리고 이제 11일 날 통계 자료 나오고 나서 다음날 떴다가 이제 바로 박살나버렸고 21일 날부터 변곡점 형성돼서 올라왔고 월초부터 또 바뀌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7월달 초반에 나오는 이 통계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상태이고요. 11일 날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 주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월요일 날이나 돼야 주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금요일 날에 금요일이면 이제 10일이죠. 7월 10일 날까지 움직임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일도 한 번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통계 자료가 적용되는 날 오히려 하락 가능성도 염두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된 거니까 이번에도 좋은 데이터가 나오겠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상관은 다름없기 때문에 약간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밀려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으면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중남미 쪽에 특히 이제 브라질이나 칠레, 페루 같은 나라들의 확진 상황이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게 되고 정말 많은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정보들을 보시면서 그동안 이제 지난번 기사에 의하면은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서는 어떤 이런 이제 방식의 진단 키트가 그러니까 유전자 증폭 진단 키트죠. 유전자 증폭 키트가 사용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들이 나왔지만 브라질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들을 도입한 걸로 지금은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매출이 많이 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단 키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PCR 진단 키트 말고 또 하나 항체. 항체를 통해 진단하는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매출이 어떻게 됐을까? 이쪽을 보면은 이 PCR 방식보다는 좀 더 변동이 작아요. 이 항체 분야는 이 코드 번호가 3002 15000, 3002 150000, 그리고 아까 PCR 쪽은 382 001010. 이게 이제 코드 번호가 좀 다른데, 여기 항체 방식으로 진단 키트의 경우는 1월 달에 잠깐 셌다가 2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수출 중량 자체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죠? 단위도 뛰고 있고, 계속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얘네는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체 진단 키트 관련주가 안 올라가요. 그럼 항체 쪽은 어떤 기업들이 관련주냐? 여기 뭐 기사에 나온 걸로 찾아보시면은 PCR 쪽은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시젠이나 바이오니아, 뭐 솔젠트 같은 애들이 있다고 하고, 항체 쪽은 어떤 기업들이 있죠? 항체 진단 키트는 수젠텍, PCL, 뭐 이렇게 상장사로 보면 이렇게 종목들이 있는데, 막상 주가를 보면은 시젠만 올라가지 바이오니아는 별로 반응이 없고요. 그죠? 얘는 PCL 쪽이니까. 그리고 솔젠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EDG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수출한 지역에 따른 물량들도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보게 되면은 시젠의 어떤 그 회사가 있는 지역에서 나온 수출 물량들을 분석해보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확실히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라서 얘네 물량은 많이 줄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확인한 바로 보면은 솔젠트나 바이오니아 쪽은 약간 좀 매출이 줄었고, 시젠 쪽은 물량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걸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얘네들은 못 가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항체 쪽은 계속해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쪽은 어떠냐? 안 가죠? 그죠? PCL. 얘도 별로 안 가죠? 오늘 간신히 좀 올라왔을 뿐. 그리고 이제 시선바이오 관련주라고 알려져 있는 파나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긴 했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시장의 관심도로 봤을 때는 시젠만 못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젠이 올라가는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른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얘네가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장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좀 독주하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가장 시세를 자극한 부분은 아무래도 어제 나왔었던 리포트, 목표가를 20만원으로 과감하게 제시한 리포트 영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부분들은 11일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 11일 날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만약에 거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매출량이 잡혔다고 한다면, 아까 들어가 보시는 법 설명드렸죠? 만약에 거기서 굉장히 괜찮은 물량이 잡혔다, 수출 물량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주가는 20만원 한번 노려보는 것이고, 만약에 봤는데 거기서 물량이 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6월 말에 있었던 그 기대감들이 여기서 반영이 됐다고 하고 약간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영원히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조정받고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시젠만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확실히 이제 이 인지도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알아봤던 바이오 3대장, 우리나라 바이오 3대장이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상장한 SK바이오팜, 세 종목이 될 수가 있는데, 어제 분석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새롭게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삼성바이오의 경우는
그냥 뭐 힘없이 오늘 자리만 지키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SK 뭐 그룹주도 다 빠졌지만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왜냐면 당장에 임팩트는 재료가 없으니까. 셀트리온은 왜 올라갔냐? 어제 방송에서도 지금은 바이오 지역 이슈 중에서 뭔가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이 간다. 그냥 얘도 관련주니까 가고 쟤도 관련주니까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딱히 이 회사에 해당되는 내용들, 어떤 특정 회사가 매출이 낮다.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을 때 여기에서 확인되었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갖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셀트리온 제약에서 생산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해외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제 삼형제가 다 같이 올라갈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 재료 역시도 이제 반영이 되었다는 거.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봤던 부분이 실제 임상에 들어가면 지금 임상 예정일이 16일이니까 어제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실제 기사화가 되는 날이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임상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결과가 그 다음 재료잖아요. 시작했으니까 시작했다는 거 호재, 그 다음은 결과 나오는 게 호재. 근데 결과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그 임상 시작했다는 뉴스가 이제 이번 달에는 가장 라스트 호재일 수 있고, 만약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번 9월 말까지 공매도가 중단이 돼 있죠. 공매도 금지가 돼 있는데 공매도 금지가 만약에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이미 저는 이제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제가 4월 2일 날에 요때 이제 테마색이 셀트리온의 지분을 매각했다. 그때 뭐 난리 났었잖아요.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면서. 그때 이제 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셀트리온이 매각에 들어가는 게 놀랄만한 얘기는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횡보나 조정 나올 수 있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영향이 없을 거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때 다들 막 큰일 났다 막 그랬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조금은 다르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지만 주가 자체가 이제 한동안 횡보하다가 올라오는 거래량도 막 늘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그 사이에 숨겨진 재료가 많이 나왔어요. 코로나 치료제라는 부분도 있고, 그죠? 효과도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때와 지금이랑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신규 진입은 좀 어렵지 않나. 여전히 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있는 사람이야 어차피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실 거니까요. 적어도 예전에 작년에 2018년도 이때 제일 많이 사셨죠. 여기 30만 원대 후반부 중후반부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본전이 오니까 막 두근두근 하시겠지만 여기서 산 사람들만 아니라면 이거 꼭지 사진 거니까 이분들이 아니라 뭐 작년에 사셨다던가 올 초에 사신 분들은 충분하게 넉넉한 수익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동요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갔다 이런 분들은 조금 신경 써야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좋은 회사나 우량한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남들 다 좋다고 할 때 사는 게 아니라 나쁘다고 할 때 사는 거예요. 악재 나올 때 사는 거고 밀릴 때 사는 겁니다.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을 사게 되면은 신경 쓰이잖아요. 계속 주변 상황도 봐야 되고, 왜냐면 누가 털고 나가는지 갑자기 털고 나가서 급락 나오게 되면 거기서 그죠? 주가 하락이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금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을 잡아봤고, 이제 진단키트 쪽도 저는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확진자 많이 늘어났고,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한 3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감염됐던 사람도 나중에 재감염이 됐을 때, 또다시 진단키트를 통해서 검사한다는 것을 확인해 본다면,
주가 상승 역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시즌의 상태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특출나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브랜드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1등주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올라가는 부분도 감안을 해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갈 때는 잘 가지만 무너질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런 결정은 언제 하면 좋으냐. 7월 10일 날 나오는 통계를 보면서 그때 전략을 바꾸시거나 가져가시거나 공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나올 거니까 주말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제 댓글 많이 남겨달라고 하니까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보고 있고 오늘도 가시기 전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여러분들 클릭 한 번이면은 잘 봤다. 그런 이제 평가가 되는 거니까 가시기 전에 댓글과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과거 영상들도 한번 돌려보시면서 괜찮다면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